염증 있으면 소염 진통제 먹으면 되잖아. 뭐가 문제야? 소염 진통제라는 이름만으로 진통도 되고 생겼던 염증들도 소거시킬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되죠. 진통제는 뭐고 진통 소염제는 또 뭘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페인 여러분, 페인랩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아플 때 간단하게 진통소염제를 먹으면 좋아지기 때문에 자주 복용들을 합니다. 진통제는 뭐고 진통소염제는 또 뭘까요? 큰 틀에서 보면 진통제는 병의 원인을 치료하지 않고 아픈 증상은 일단 가라앉히는 대증요법제입니다. 때가 되면 가라앉을 통증을 일단 못 느끼게 해줘서 몸을 편하도록 도와주는 약이죠. 소염진통제는 신체 조직에서 일어나는 염증 반응을 억제 및 조절하여 통증을 가라앉힙니다. 따라서 염증 증상이 동반된 통증에는 일반 진통제보다 소염진통제가 유리하죠. 소염진통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아스피린, 브루펜, 낙센, 에어탈 등 수십여 종으로 일반 의약품이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 없이 누구나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통증이 있는 건 염증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말합니다. 염증 있으면 소염 진통제 먹으면 되잖아.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근데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소염 진통제가 작용할 수 있는 부위는 한계가 있습니다. 염증에 관련된 프로스타글란딘의 물질 합성에 관여하는 효소를 어려운 용어는 빼겠습니다. 뒤에서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쉽게 설명드리자면 소염 진통제는 염증을 일으키는 염증 생성 반응 중간에 관여해서 염증을 계속 생성하게 하는 걸 억제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염증은 우리 몸의 방어 메커니즘의 일환으로 생기는데 소염 진통제의 경우는 우리 몸 안에서 염증과 통증을 일으키는 물질의 생성 중간 과정을 차단하고 억제하면서 염증을 가라앉히고 통증도 완화시켜줍니다. 여기서 핵심은 소염 진통제가 기존에 있던 염증까지 모두 없애는 게 아니라 염증을 그 이상 생성시키는 과정을 잠시 스톱시키는 거죠. 보통 손상이 있는 부위에서 아라키돈산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됩니다. 이 분비된 물질이 특정 효소인 콕스에 의해서 프로스타글란딘이 되면서 통증이나 발열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소염 진통제가 콕스라는 효소를 차단하게 되는데 소염 진통제가 작용하는 동안은 프로스타글란딘 생성이 억제되면서 통증이 덜 느껴지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몸의 이상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편하게 해주는데 필요한 약입니다. 논외로 이름이 가지는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소염 진통제라는 이름만으로 진통도 되고 생겼던 염증들도 소거시킬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되죠. 하지만 소염 진통제의 일부 약을 제외하고는 실제 더 이상의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걸 억제 및 조절하는 거지 이미 생성되었던 염증까지 모두 없애버리는 건 아닙니다. 생겼던 염증이 남아있더라도 진통의 효과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많이 좋아졌다고 느끼게 되죠. 이때 잘 쉬어주면 손상되었던 부분들이 회복되면서 남아있던 염증들 또한 호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 먹고 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약 먹고 통증이 덜하기 때문에 괜찮네 하면서 다시 일을 하죠. 실제로 약으로 통증이 몇 번 잡힌 분들은 이 약에 대해서 맹신을 하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진통제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통증에 써야 제대로 쓰는 겁니다. 약을 아무리 먹어도 자꾸 아프다면 그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없애야 통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을 먹는데도 효과가 얼마 안 가는 것 같고 계속 불편하면 손상이 나오는 곳을 진단을 하고 직접적으로 침치료를 통해서 회복시켜야 합니다. 간단히 생각해봐도 소염제의 역할이 염증을 모두 없애준다 라고 가정해본다면 강력한 소염작용을 하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아예 쓸 일조차도 없겠죠. 상식적으로도 척추 깊은 곳에 염증들까지 모두 없애줄 수 있다면 디스크 수술을 할 필요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그리고 예전에 근육의 층위 개념을 설명드렸는데 근육 층마다 존재하는 염증에 이 약이 잘 작용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소염 진통제는 화학적인 염증이 만들어내는 신경 압박에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애초에 소염 진통제가 작용하는 타겟이 신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에 제일 공감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 분들이 바로 손목 터널 증후군 환자분들이죠. 손목 내측이 아프거나 손끝이 저린 분들 대부분이 처음에 소염 진통제를 드셔보시고 효과가 없기 때문에 침치료를 받으러 많이 내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특정 누구는 어떤 이유로 진통제에 반응하지 않으며 증상이 심해지는 걸까요? 그건 바로 아파도 약을 먹어가면서 일을 계속 해야 하는 분들이겠죠. 초반에 손상이 작으면 잘 쉬기만 해도 조직이 성공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골격계의 만성적인 통증의 초반의 원인은 조직 손상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중에 근육은 혈액순환이 잘 되어서 잘 낫는 데 비해 건손상이 특히 오래 가죠. 잘 쉬어야 빨리 낫는데 진통제 일단 먹고 덜 아프니까 낫기도 전에 계속 쓰게 되면서 통증이 점점 만성화되시죠. 소염 진통제가 작용하는 동안은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생성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통증이 덜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때 계속 근육을 쓰게 되면 아라키돈산은 분비가 되겠죠. 하지만 소염 진통제의 약효가 끝나고 나면 다시 아라키돈산에서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이 나오면서 통증이 이전보다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소염 진통제보다는 손상이 있는 부위에 침치료로 치료를 해야 되겠죠. 자, 이런 통증들이 오래되면 통증 감각에 반응하는 척수가 두꺼워집니다. 따라서 통증에 대한 반사작용의 강도도 점점 세지겠죠. 게다가 만성 통증이 되면 말초뿐만 아니라 척수 레벨에서 변형이 생기고 원래 문제보다 통증이 더 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통 신경병증이라고 말하는데 신경병증 통증의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경계 손상이나 비정상적인 신경 기능에 의해서 유발되는 만성병적 통증을 말한다. 통각 수용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도 나타나는 통증. 정상적으로는 통증이 유발하지 않는 자극에 의해 유발되는 이질통, 통각 과민 및 이상 감각이나 불쾌 감각 등의 비정상적인 반응이 신경병증 통증의 특징이다. 그냥 오랜 시간 동안 저리고 당기고 통증이 있는 걸 신경병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신경병증으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은 진통제 작용 기전이 잘 맞지 않습니다. 때문에 약으로만 증상을 완화시키다 보면 약물이 점점 많아지게 되고 항우울제나 정 안되면 리도카인 같은 마취제 및 즉각 통증 조절을 위해서 마약성 진통제가 필요하게 되죠. 신경병증의 통증을 없애기 위해선 원인 질환을 치료하는 게 핵심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수술로 해당 부위를 수술하거나 침, 도침으로 손상 부위를 회복시키는 거죠. 진통제는 인류의 축복이라고 할 정도로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플 때 먹는 소염 진통제만 얘기를 했지만 실제 병원에서 쓰이는 용도는 매우 다양합니다. 수술 이후 치료 과정에서 통증의 강도가 서서히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큰 통증과 작은 통증이 번갈아 가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진통제는 당연히 통증을 줄여주며 잘 회복시킬 수 있죠. 진통제를 쓸 때는 통증 기전에 따른 적절한 진통제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진통제에 의존하는 걸로는 완전한 통증의 해결과는 거리가 멀 수가 있죠. 최근 해외 연구에서는 근골격계 통증에 소염 진통제를 쓰는 걸 최대한 지향하는 분위기이면서 손상 부위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침치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오피오이드 계열 마약 진통제 남용과의 전쟁을 선언하면서 예전엔 옵션으로 제시되었던 침치료가 최근에는 적극적인 치료 방법 중에 하나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진통제를 먹는데도 왜 계속 아플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보통 인터넷에 소염 진통제를 쳐보면 부작용에 대한 내용은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에 대한 내용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소염 진통제가 통증을 완전히 해결해주는 것보다는 완화, 조절해준다고 개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페인랩이었습니다.